오늘은 25척 초칭입니다. 이 지역에 25척으로 초칭할 곳이 잘 없는데 이곳은 가능합니다. 낚싯대 길이만큼 꽉 찬 7m 수심에서 낚시를 해봅니다. 장척이 아니고 초장척이죠. 이 정도면 전 보통 12척부터 중척, 21척부터 장척,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구분을 지어서 낚시를 하는데 장척은 구사가 쉽지 않습니다. 장척의 매력은 있지만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정확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연습을 위해서 가끔씩 구사를 하기는 합니다. 효율이 높은 낚시는 아니에요. 투척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오랜만에 초장척을 구사하면 투척이 처음엔 잘 안 됩니다. 한참 연습을 하는데 척수에 따라서 투척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단척은 그냥 그네를 태우면 되지만 척수가 길어지면 중척은 그네를 태우면서 오른 팔 자체를 살짝 들어줘야 되고요. 장척부터는 비행기 태우듯이 떡밥이 날아다니게 해줘야 됩니다.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짧은 척에서 그네 태우는 게 익숙해지면 중척으로, 중척이 익숙해지면 장척으로, 장척이 익숙해지면 초장척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해보라 하면 초리대 튕기는 분들이 있는데 초리대를 튕기면 실패입니다. 초리대는 떡밥의 무게를 견뎌주는 정도까지만 살아 있으면 되고요. 일부러 조금 멀리 던져요. 제발 타나에 고기 좀 있어라. 지난번에도 7m를 공략한 적은 있는데 그때는 그곳에 고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깊은 수심에서 고기가 좀 유행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은 곳에서 조금 더 체력 좋은 고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합니다. 근데 던져보면 항상 중간층에 고기들이 먼저 있죠. 그래도 오랜만에
초장척이니까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투척과 밥달기는 실제 낚시를 진지하게 집중해서 하면 연습이 저절로 됩니다. 저걸 제대로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아까보다는 투척이 조금 더 안정감이 생겼죠. 바람이 불면 속도를 더 올려야 되고요. 찌는 08 솔리드, 08 무크이기 때문에 밥을 잘 잡아주는 형태가 아니라서 적당한 풀림과 심남김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처럼 내려가면 딱 좋죠. 굉장히 느리게 내려가죠. 저렇게 겨우겨우 내려가도록 맞추고 고기가 더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 내려가도록 하고 항상 고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이제 투척 좌표를 지금 보시면 상층에 물이 흐르고 실제로 대류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대류가 심한 건 아닌데 찌는 물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찌가 서고 목내림이 되고 되돌림이 되는 것까지 그 구간이 제가 지금 영상에서 앵글에 잡히는 구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떡밥은 기본적으로 2cm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m나 되기 때문에 7m를 내려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중간에 만나게 되는 물고기의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떡밥은 기본적으로 저 정도 사이즈에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얕은 수심만 낚시하신 분들은 저런 큰 떡밥을 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대류를 고려해서 조금 왼쪽에 던져 놓으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목내림이 되는 거죠. 실제로 해보시면 위치를 잡는 것도 어렵고 목내림 폭의 조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목내림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됐지요. 저게 단순히 밥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는 좌표에서 찌와 채비의 간격이 벌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대류 때문에 찌를 왼쪽에다 놓았더니 그게 간격이 조금 넓었던 거죠. 그러면 낙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죠. 낙하 시간이 늘어나죠. 반대로 낙하에 방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기는 하죠. 결코 구사가 쉽지 않죠. 밑걸림이 됐어요. 지금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맞바람이 불어서 들어오는 형태로 대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밀려 들어오다가 되네. 직벽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오래 기다려도 안 돼요. 지금은 목줄을 결국 바꿔야 했습니다. 뭐 할 수 없죠. 감수하고 해야 되겠죠. 떡밥은 계속 큽니다. 기본적으로 엄지 한 마디 사이즈 그 정도에서 잘 줄이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고, 저러면 밥 달기도 어렵지만 투척도 아이고, 쉽지가 않죠. 이렇게 잘못 날리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떡- 바람이 왜 불어? 갑자기 바람이 불니까 옆으로 쭉 밀려버리는 거예요. 날아가는 구간이 멀다 보니까 바람의 각도가 바람이 불고 그래. 살짝 틀어져 버려도 저렇게 돼요. 속도를 더 올려야죠. 이럴 때는 왼손을 더 높이, 네, 지금처럼. 정말 깁니다. 낚싯대 25척. 25척의 대류의 맞바람에, 그것도 비틀어진 맞바람. 지금은 쫓아 내려옵니다. 붕어가. 아유, 밥이 크네. 네. 자, 여기서 대를 들었다 놨다 해서 사소리를 하죠. 사소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매번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두 번의 사소리로 떡밥의 크기가 맞아졌어요. 입질도 나오고. 근데 이건 두 번에 맞아졌다는 말은, 입질인데. 네, 그래도 떡밥의 풀림이 어느 정도 괜찮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유지를 더 하겠다고 많이 만져버리면 안 되고요. 저걸 최대한 비슷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떡밥이 들어갈 때의 크기랑 압력을 내 손으로 정밀하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왼손을 최대한 올리고. 한 번 던질 때마다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대를 들고 있다가 흐름을 좀 견뎌주고 놓아주어서 똑같은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앵글이 벗어날까봐 계속 보는 거예요. 척수가 길고 대류가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앵글이 벗어나거든요. 목내림이 잘 나오고 있어요. 브레이크 걸리고 다시 쿡. 약간 부족한 듯한 목내림이죠. 입질. 먹는 사이즈가 거기서 맞아진 거예요. 아유, 이게 뭐 대가 무거운 건지 고기가 큰 건지 모르겠네. 수심이 깊으면 일단 손맛이 좋습니다. 고기가 약간 덜 커도 오, 크네. 고기 사이즈도 괜찮았어요. 아, 진짜네 이게. 참, 아, 여기에 긴 척이 사이즈가 조금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있어요. 설마 그럴까 했는데 실제로 조금 더 크더라고요. 물론 더 얕은 수심에서도 고기 사이즈를 맞춰낼 수 있는데 상황을 더 잘 만들어야 나오죠. 저런 애들이. 이거는 이야, 씨. 조금 덜 만들어도 나오죠. 긴 거 넣으니까 바로 나오네. 오, 30이 될까 말까 한 사이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호호호호호호.
일단은 뭐 많이 7m 깎아놨지만, 수심에서 걸기 때문에 네. 30은 되네. 근데 어. 일단 무게감이 좋습니다. 저게 고기가 저 정도 수심에서 건다는 것 자체가 이 저수지는 붕어가 30 정도 되면 그때부터 안 이뻐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그래도 매번 올 때마다 30 전후를 잡았는데 예쁜 붕어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경상도 지역 노지에서 어쨌든 뭐 30 전후의 붕어만 만나도 감사한 일이죠. 작아도 상관없고요.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죠. 바늘의 크기가 조금 더 컸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을 보니까. 왜 그러냐면 활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떡밥을 운반해주는 사이즈를 맞추는 게 좋아요. 다음에 또 낚시를 한다면 이 저수지에서 25척 초칭을 할 거면 바늘 크기는 최소한 8호 그 정도를 하는 게 떡밥을 운용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바늘 큰 거 하면 되겠죠. 톱이 가늘 거면 밸런스만 맞추면 되니까. 자, 지금 목내림 폭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약간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하면 침몰하고 톱이 가늘고 바늘이 약간 무거운 형태가 되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추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채비 밸런스를 잘 맞추면 이런 것들도 더 쉬워지니까 낚시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더 해야 되겠죠. 이런 것 자체가 연습입니다. 고폐질을 다테사소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밥달기 실력은 늘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노지에 툭 하면 다테사소이 하는 분들 많은데 밥달기 연습하면서 하셔야 돼요. 찌를 어디에 멈추느냐가 목내림 타이밍을 결정해요. 그래서 떡밥이 마르죠 자꾸. 그러면 손물을 쳐가지고 수분을 보충하고 점도가 필요하면 좀 더 돌리고 아니면 수분만 보충하고 지금은 수분만 보충했습니다. 유지가 과하죠. 최소한으로 들었다 놔야 됩니다. 저 정도 들었다 놔보고 입질. 저 들었다 놓는 폭이 지금 내가 물속에서 남아있을 떡밥의 크기를 고려해서 들었다 놔야 돼요. 그냥 들었다 놓는 게 아니고. 힘이 크면 뭐 좀 더 들었다 놔도 되고 이제 거의 다 풀렸다 싶으면 아주 살짝만 들었다 놔야죠. 조금 긴 형태로 했어요. 스커드 스타일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소량만, 저는 5분 쓸 양을 항상 조정합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가 아주 예쁘게 걸려요. 입질. 내려갈 때 모양 보면 벌써 아 되겠다 안 되겠다가 보이죠. 작네. 작아요. 쫓아 내려오는 형태라기보다 밑에서 기다리다가 유영하는 형태로 들어왔어요. 체력도 좋다. 깊은 데서. 작은 애들이 저 수심에 있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은 저 수심에 있어요. 자, 떡밥의 크기가 조금 줄었죠. 유지력이 좋아지니까 줄었죠. 점도가 늘어나니까. 잠깐은 저렇게 구사할 수 있지만 계속 저렇게 하면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것보다는 풀림을 유지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아니 너무 멀리 던졌다. 새로운 밥을 넣고 사이즈를 넉넉히 하는 게 전체적인 상황 유지에는 더 좋습니다. 목내림 폭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목내림의 모양이 어떤가예요. 목내림은 당연히 시켜야 되겠죠. 멈칫 이러면서 내려가 주든지 쫓아 내려가 주든지. 지금은 멈칫 하면서 계속 내려가죠. 얘네들이 지금 세금을 걷고 있는 거죠. 근데 움직임이 좀 약해요.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제가 왜 채비를 회수했냐면 좋은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고기가 먹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기다리다 보면 입질이 나올 수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진 않죠. 한참 걸리죠. 아직 찌가 내려가지도 않았죠. 자, 브레이크가 상층부에서 걸렸어요. 상층부라고 해서 위에가 아니고요. 타나 상층부예요. 잠깐 쫓아 내려왔고 이거는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불규칙하게 움직이죠. 저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 과해요. 가볍게 들어주고 밥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볍게만 해주는 거죠. 이제 밥이 풀리면서 힘이 점점 작아지죠. 흥미를 유발시켜주면 저 상태에 풀리다가 입질이 나올 거고, 풀림이 별로 안 좋으면 그냥 풀리고 끝날 거예요. 쫓아 내려온 애들은 있었지만 바로 먹지 못할 사이즈였던 거죠. 느리게 풀림이 일어났지만 먹지 않았어요. 맛없는 밥이 돼가고 있죠 지금. 이 맛없는 밥 상태로 처음부터 낚시하는 분들 많아요. 어쨌나? 그러면 낚시가 어렵죠. 찌가 덜 움직이고 집어가 쉽게 안 되고 상황이 잘 안 만들어지고. 옆구리만. 자, 풀림을 살리려고 부분에서 일부러 옆구리만 하고 밥을 좀 뚱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초칭은 낚싯대 컨트롤 잘못하면 찌를 칩니다. 잘못 때리면 찌가 깨질 수도 있고. 저는 지나치게 긴 톱보다 이런 찌가 좋습니다. 쫓아 내려와요.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쫓아 내려오는 게 제일 좋은 움직임이에요. 예, 강한 건드림 쿡 했죠. 목내림이 더 되면 입질로 이어지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떡밥이 지금 통과를 못하고 여기서 통행세를 내고 있는 중이죠. 입질. 이런 움직임에는 고기가 달려요. 또 오르냐? 야, 이 수심에도 잔챙이가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이곳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떡밥의 풀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옆구리를 안 작은 고기들이 더 설쳐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떡밥 터치에서 그래서 떡밥 크기를 줄이지 말고 쪽 풀림을 방지- 끝까지 지키는 게 힘이 주지가 충분히 이 저수지에서는 고기의 사이즈를 그나마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저도 모르게 고기를 걸어내려고 사이즈를 줄이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상황보다 그 순간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황을 선택해야 돼요. 이번에는 포지션이 약간 더 왼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직 앵글에 안 들어오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 카메라 앵글의 너비가 한 60cm 정도 되거든요. 그걸 벗어나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대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왼쪽으로 돌려놓은 상태예요. 60cm도 안 되네. 50cm 정도 왼쪽으로 되겠네. 조금만 가면 입질이 안 나와. 되돌림 중이에요. 목내림에서는 조용하게 내려갔고 입질이라. 좌표를 왼쪽으로 조금 옮겼더니 조용해요. 실제로 유동폭은 50cm 그래도 깊은 수심은 정도였는데. 잔챙이 밀도가 덜 높으니까 아까 같은 애 얼굴을 볼 수 있는 거고, 얕은 수심은 버글버글 하니까 저런 애들한테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야. 깊은 수심도 이제 여기 얕은 수심 공략해 보면 6치짜리들이 진짜 바글바글 합니다. 5치, 6치가. 연습장으로서는 아주 그만이죠. 밥 줄이면 위에서 이렇게 먹어버려. 점도가 많아지니까 밥 사이즈를 줄였고, 끝까지 그러면 못 가는 거지. 높은 구간에서 이런 애들이 더 덤벼요. 그러니까 얘들이 또 하나의 잡어인 셈이죠. 채비도 꼬일 수 있고. 저거를 뚫어내려서 탄화를 깊게 형성해 줘야 공략이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생각보다 목줄이 길면서도 떡밥의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고 확산도 있고 좀 묵직한 당구 낚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작은 붕어들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시원하다. 요번에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아, 쫓아 내려오고 브레이크. 네, 이런 움직임이 좋아요. 고기들 입질. 입질 타이밍 하나 놓쳤네요. 깜빡거릴 때 찍어버렸네. 기회가 두 번 오진 않네요. 눈 깜빡할 때 찍어버렸어. 최대한 밥이 줄지 않게 하면서 풀림을 지금 살리고, 귀도 잘 누르지 않아요, 지금은. 찌는 굉장히 저한테 잘 맞는 찌예요. 톱이 길지 않고 전체가 길이가 충분한 찌. 속옷줄이에 쓰기도 아주 좋고. 개미가 많아서 굉장히 많아요. 왜? 개미가. 왜? 정말 좋은 움직임과 입질이었는데 고기가 안 달리니까 아쉽죠. 근데 지금 밥 상태가 그래요. 저기다가 손물을 치면 위에서부터 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단단함을 풀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렸죠. 새로운 밥을 써야 하는 거죠. 아유, 자, 손가락 잘못 눌렀네. 이걸 잘 눌러야 되는데, 이걸. 저 검지 컨트롤이 중요한데 에휴, 진짜 바보 같아. 도착 잘못했어요. 바람에 방금. 낚싯대가 미니까 손가락이 휙 넘어갔어. 점점 채비가 심하게 흐릅니다. 낚시는 더 어려워지죠. 그래도 움직임은 좋아요. 다르죠? 입질하겠다 하는 움직임이죠. 일반적인 상태였으면 아까 입질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그만큼 점도가 과하다는 거죠. 사소리를 몇 번 하는데도 밥이 여전히 안 풀리고 저 정도이니까. 이제는 목내림 완성에 맞춰졌죠, 눈금이. 입질. 네, 이제는 밥 바꿔야 돼요. 비싸다. 좀 바꿔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밥 먹고. 어차피 떡밥을 다시 깨야 되니까 한 호흡 쉬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1시간 만에 네, 1시간 정도 해볼 생각인데 그건 다음 영상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